연금술사였던 아빠는 집을 나가고 엄마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면서 어른들도 익히기 어렵다는 연금술을 어린 나이에 마스터한 천재 연금술 꼬마로 살고 있었다. 지병을 갖고 있었던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아빠가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모습에 아빠를 완전 극혐하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 연금술로 엄마를 되살려보기로 마음먹고 연금술 지식이 부족한 걸 깨닫고 연금술 스승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다. 스승님에게 연금술의 기초와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도 배우면서 체력 단련도 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도 살짝 배웠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던가 사람을 살리는 짓이 금기시 되는 상황이지만 그딴 건 모르겠고 모든 게 완벽하다 생각되어 주문을 외웠는데 동생의 몸통이 사라지고 본인은 다리가 잘리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 파란 쪽을 제물로 바쳐서 죽어가는 동생의 영혼을 깡통 갑옷에 집어넣고 살리려던 엄마는 실패작이 되어 괴생명체가 되어버렸다.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인생의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와 동등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금기사항 어겼다고 잡혀갈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는 실력 좀 되네, 공무원이 되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조용히 떠난다. 이웃집에 살고 있던 소꿉친구와 할머니의 도움으로 의수와 의족을 달고 잃어버린 동생의 몸을 되찾아주기 위해 공무원이 되어서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수도로 건너가서 동물 실험하는 공무원 쉐끼 나조씨의 집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실기시험 보다가 죽을 위기의 인간을 구해주면서 좋은 점수 받고 합격했다. 공무원이 되고 쉐끼 나조씨 집에 다시 찾아갔더니 같이 지내던 딸과 개를 쉐끼 섞어버리는 이 쉐킷이 되어있다. 이 쉐킷을 후드려 패서 범죄자 잡았다고 신고했더니 뭔가 찔렸는지 비밀리에 처리한다고 모른 채 해란다.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에라 모르겠다 팀킬해서 불쌍한 개를 풀어줬지만 하필 또 다른 범죄자에게 찾아가서 잔인하게 죽어버렸다. 또 다른 범죄자 잡으려고 했더니 상관이 지시한 일만 해라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애처럼 굴지 말라 한다. 에이 공무원 안 할래! 때려치워야겠다. 공무원증 나왔는데 진짜 때려치울 거냐고 얘기하는데 그럴 순 없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동생의 몸을 되돌려준다는 만능돌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무원 일을 하면서 만능돌 찾기로 상관에게 허락받았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만능돌로 사기치는 교주를 조지고 마을의 평화도 지켜주고 친구도 생겼지만 가짜돌이었다. 길게 여행하면서 만능돌을 만들었다는 의사를 찾았는데 이것도 은폐할 거라고 대머리 상관이 인터셉트하려고 찾아왔다. 나쁜 짓에는 더 나쁜 짓인지 범죄자가 대신 처리해주고 범죄자가 전쟁에서 피해 입은 피해자라고 공무원만 골라서 죽인다 한다. 말 안 통하는 범죄자 끌고 가려 했지만 바사삭 전문가인지 한 번의 터치로 깡통과 의수가 바사삭 되어버렸다. 피 범벅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만능돌을 써서 쫓아내주고 살았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만능돌 만든 의사 선생님만 쏙 데려가겠다 한다. 고향으로 잠시 내려와서 부러진 팔과 다리를 다시 고치고 같이 바사삭된 깡통 동생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래서 만능돌 만든 의사 선생님이 왜 계속 안 만드나 봤더니 만능돌답게 인간이 재료로 쓰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 때려치우고 고향에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엄마같이 챙겨주는 후배가 포기하지 말라고 도와준다. 설마 진짜 인간을 갈아 넣었겠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 만능돌을 만들었다는 연구실을 몰래 잔입했는데 연구실 지킴이 깡통과 만났다. 실패자 깡통을 베고 범죄자에게 당했던 바사삭 기술을 유용하게 쓰고 이겼다. 깡통머리에게 길 안내해달라고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전에 놓쳤던 쉐킷 범죄자가 지 몸을 쉐킷하고 만능돌 만들려고 수고하고 있었다. 만능돌 찾는 걸 알았던 실패자 괴생명체들이 찾아와서는 괴생물체가 아닌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만들어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지 않는다. 실험체 인간들도 준비해놨고 나만 손뼉치면 모든 게 해결되네. 만들려고 했더니 몰래 지켜봤던 범죄자가 범죄자 되지 말라고 막아준다. 실험체였던 인간의 바사삭으로 난리가 나고 만능액체에 과부하 걸려 순간 초사이언이 되어 괴생명체들을 쫓아냈다. 제어 안 되는 초사이언의 엄마 같은 후배가 토닥토닥 정신 차리게 해준다. 연금술 가르쳐준 스승님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들키고 겁나게 후드려 맞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스승님도 했던 것 같다. 스승님의 아들이 팔이 난 흉터가 낯설지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내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내 거였다. 좀 더 알아보려고 했지만 괴생명체라고 끌고 간다고 데려가서는 내부에 적이 있는 건지 자연스럽게 악당이 되었다. 일단 괴생명체들은 싸그리 조져야 되니까 쫓아갔는데 국가의 원수와 비서가 어색하게 서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한다. 스승님의 소개로 스승님의 스승을 찾아가서 만능돌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더니 웬 건달 괴생명체에게 털리고 죄다 악당 편 소속인지 동생이 납치당해버렸다. 납치당한 동생 구하러 건달과 다시 만났는데 지들끼리 통수치고 난리가 났다. 버림당한 양아치 괴생명체 처리하려 했지만 겁나게 단단해서 순간 연금술로 몸을 순두부로 만들고 한 쾌 쑥
보내주었다. 정보통 상관이 전에 구해줬던 사이비 마을이 내란 터졌다고 알려주면서 찾아갔더니 바사삭 친구가 사실 진짜 적은 국가 원수고 공무원들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친구도 피해자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다 같이 만능돌로 만들어서 조져버리겠다고 아주 끝장을 본다고 초대형 연금술을 발동시키더니 순도 100% 공무원으로 만든 만능돌로 만들고 떠났다. 그래서 만능돌이 어디 갔나 봤더니 동생이 몸속에 들어가 있다. 어이구 이 귀한 걸 어떡한담.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목표를 얻었으니 조용히 다 때려치우고 도주해야겠다. 도주하는 길에 상관이 나는 네 편이라고 믿어달라 한다. 믿어달라는 상관에게 사실 우리의 주적은 국가 원수니까 못 믿어도 믿어라고 주입시키고 같이 치기로 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칠 것인가 회의하면서 몸을 숨기려고 했더니 집 나간 아빠가 다시 돌아와 있다. 아빠가 악당들과 아는 사이라고 혼자 찾아갔지만 엄마 닮은 실패작은 차마 못 건드리고 잡히더니 그대로 다른 세계로 보내졌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동생만 쏙 빼놓고 가려 했더니 동생이 만능돌 사용법 알아내겠다고 셀프 납치당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난 실패작들이 알아서 통수치고 때리고 옆구리치고 개판을 만들어주고 개꿀이라 생각했지만 동생은 뺏겼다. 납치당한 동생 찾아가서 400년 동안 몸을 바꾸어 살아온 최종 보스를 만나고 아빠를 다른 세계로 보낸 기술에 똑같이 당하고 다른 세계로 보내졌다. 연금술이 없는 평범한 세계에서 아빠를 다시 만나서 최종 보스처럼 몸이 썩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아무튼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엄마가 제일 좋았다고 대충 이해해달란다. 아빠에게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공략법을 듣고 이쪽 세계에 본인을 제물로 바치고 자력으로 문을 강제로 열어서 현실로 돌아왔다. 변신 잘하는 실패작을 신나게 패면서 변신밖에 못하냐고 네 진짜 얼굴 보여달래 했더니 젊었을 적 아빠 얼굴이 나왔다. 멍하니 아빠 얼굴을 보다가 몸통이 뚫려 죽어버렸다. 그걸 보고 개빡친 동생이 최종 보스고 나발이고 만능도를 발동시켜서 본인을 희생하고 다시 살려주었다. 살려준 건 고맙지만 동생을 위해 다시 발동시키고 아름다운 형제로 동생을 살려내주고 다른 세계로 다시 떠나게 된다. 변신 가능한 실패작은 아빠에게 더 원한이 많은지 다른 세계로 알아서 들어가주고 최종 보스는 먹는 거 제어 못하는 같은 편에게 먹히고 통수로 끝이 났다. 국가 원수는 상관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평화를 지켜내준다. 다른 세계에서 아빠와 같이 지내면서 연금술이 아닌 과학의 힘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기로 하고 언젠간 만날 수 있길 동생과의 마음속 약속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된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버릇을 못 고쳤는지 또다시 집을 나간 아빠는 모르겠고 다른 세계에서 동생과 비슷한 동생과 같이 살면서 과학의 힘을 기르고 있었다. 이제 겨우 로켓 하나 만들까 말까인데 이래가지고 차원문은 언제 만들까 그냥 때려치울까 생각될 참에 위기의 여성을 몸통박치기로 구해주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본인이 다른 세계에서 온 것도 알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지나간다. 조졌던 괴생명체인가 바로 습격했더니 그냥 비슷한 사람이었다. 괜히 시비 걸었다가 기사님이 되었다. 신사 아저씨가 개쩌는 갸라도스가 있다고 따라왔더니 문으로 넘어왔던 변신 잘하는 괴생명체가 갸라도스가 되어있다. 갸라도스에게 잡아먹힐 뻔했지만 군부대가 제압해주고 역시나 이번에도 못 본 채하고 잊으라고 한다. 그럴 순 없지. 악당들의 본진으로 몰래 잔입하고 아니 이게 뭐람? 오랜만에 발견한 연금술에 눈이 가서 나도 모르게 완성시켰다. 완성시켰더니 갑자기 차원문이 열리고 깡통에 영혼이 들어간 동생과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동생이 서로의 세계에서 차원문을 열자 하고 통화 시간 다 됐으니 만나서 얘기하자 한다. 집 나간 줄 알았던 아빠가 본래 세계로 돌려놔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아빠의 희생으로 차원문이 열렸다. 동생 아닌 동생도 본래 세계로 보내준다고 악당들 몰래 숨겨두었던 로켓에 태워주고 로켓 타고 슝 본래 세계로 돌아갔다. 본래 세계에서 마중 나와 있는 소꿉 친구와 다시 만나고 오랜만에 동생과도 다시 만났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른 건지 구닥다리 의수에서 새로운 의수로 교체해준다. 차원문 타고 같이 들어온 최종 보스 악당이 개판을 치고 이제는 상관이 아니지만 아무튼 상관도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치기로 했다. 최종 보스와 정면 승부하러 내부로 들어갔더니 자신만만하게 깡통을 내세워준다. 인간 깡통이라고 들어는 봤나?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 아니라고 동생이 베테랑 깡통 컨트롤을 보여주고 쉽게 조져준다. 차원문이 열려있으면 지금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세계로 돌아가서 폭파시키기로 하고 동생과 다시 이별하기로 했다. 다른 세계에 다시 돌아왔더니 동생 아닌 동생은 악당에게 죽었고 그 대신 몰래 뒤따라온 건지 찐 동생이 같이 따라왔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연금술 없이 차원문 폭파시키기로 문을 닫고 이제는 리얼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 여기서 동생과 함께 평생 살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소꿉친구와 이어지는 거 없이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다.